이게 뭐지? 사장님, 여기 감정평가 안에 호이스트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개인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주하고 상관도 없는데. 근데 이거거든요? 호이스트 크레인. 이 개인 건데 그 임대생 건데 열 수가 있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감정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 뜯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임대 들어온 사람 건데. 근데 이게 같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뜯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원주에 와 있습니다. 여기 원주 흥원면이라는 데거든요. 사제리라고. 저 앞에 보이는 저 가구 할인 매장이 경매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떨어졌어요. 헐걸 잘 못 찾아갖고 조금밖에 안 썼는데 저 사람들이 가구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들어왔더라고. 우리보다 많이 쓴 거지. 그때 후회를 많이 했는데 마침 그 바로 앞에 있는 또 이 땅이 나온 거예요. 이 땅은 특징이 뭐냐면 경매가 이게 하나 나오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땅이 있어요. 거기도 1층입니다. 이 공장의 특징은 다 1층이라는 거야. 지하가 없어. 그리고 내려가면 거기도 1층, 여기도 1층. 건축법상으로는 용적률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라는 거야. 용적률을 칠 때는 지하는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층, 3층을 또 올릴 수도 있다는 거야. 저 밑에 걸 안 치니까. 제일 큰 장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2층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밑에 땅이 따로 나오고 이게 따로 나온 거야. 밑에 중간에 내려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따로 나왔어. 만약에 이걸 붓고 그 도로가 떨어지면 우리 이제 밑에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난 그거 신경을 엄청 쓴 거야. 그거 떨어질까봐. 그래서 그걸 얼마 썼냐면 이거는 20억 6천인데 25억 5천을 썼고 그 밑에 땅은 2억 9천5백인데 내가 5억 2천을 썼어요. 거의 더블 썼잖아, 더블. 그게 떨어지고 나면 난 방해를 받잖아. 물론 저 밑에 땅에 조그만 도로가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새길이라 그리 다닌 건 일로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손해죠. 일로 들어오는 건 예를 들면 뭐 300이라면 그 도로로 나간다면 200을 받아도 안 팔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지도상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땅을 받을 때 상당히 긴장을 한 거야. 또 그 도로만 받고 이걸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그 밑에 소로로 다닌다고 또 우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관계에서 했는데 다행히 둘 다 1등을 했습니다. 평당 우리가 얼마 쓴 거냐면 150이 된 거예요. 평균 다 합해서. 저 밑에 있거랑 여기 합해서 150. 우리 목표는 이제 250을 받고 싶어요. 250. 근데 이게 두 동이잖아요, 두 동. 두 동이라 이거 하나 따로 팔고 저거 하나 따로 파는 방법도 있을까?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일단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상상이 되죠?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상상이 되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게 내려가서 저기 또 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볼 때 저 지하가 1층이라는 거지. 이게 좀 장점이라고 봐야 돼. 여기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화물용 같은 걸 이용하면 값어치가 푹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1층이나 마찬가지잖아. 단점이 뭐냐면 이 도로가 좀 좁아요. 이게 좁은 게 아니라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공법을 좀 이용해서 이게 땅은 저쪽 밑에까지도 우리 땅이거든 사실. 그래서 여기를 한 1m만 좀 더 넓히고 싶거든요. 먼저 저기서 멀리 틀어갖고 이렇게 해서 오긴 오는데 조금 그 지장을 좀 심리적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여기 한 1m쯤 공법을 사용해서 빼려고 합니다. 철판을 깔든가 뭐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기는 아스팔트를 쫙 깔아야 되고 이렇게 이런 비포장하고 까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느낌상으로. 자, 보다시피 여기도 또 1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짓다가 저 문 앞장을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거는. 그래서 여기 밑에가 더 고가 높아요, 여기가. 저 1층 저쪽보다. 그래서 쓰임새에 따라서 여기 따로 임대를 주고 저기 따로 임대를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가 농지가 껴있어요. 농지가 몇 평이더라? 농지가 여기 껴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용을 해야 되겠죠. 전용 비용은 알죠? 네. 얼마예요? 35,000원. 35,000원이요? 어디 시장 다녀오셨나 보다. 공시지가의 3분의 1을 내야 되는데 다만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야. 200만 원. 그럼 얼마를 내야 돼? 한 70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한계 금액을 정해놨어요. 16만 5천 원을 넘지 않는다.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바꿀 때. 그럼 만약에 10,000원짜리라고 쳐봐, 공시지가. 그럼 3,300원만 내면 되겠지.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쉽게 설명을 해? 이해가 쏙쏙 됐으면서. 자, 그래서 이걸 25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500평이니까 25억이 남는 거야. 그렇게 남을 줄은 아직 몰라요. 항상 희망사항이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야.
대출을 받아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약 8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현찰은. 근데 이자가 올라가고 5.6%로 받아요. 이자가 올랐어요. 5.6% 받으니까 이걸 내가 1년 후에 팔려고 그러는데 내 계획대로 된다면 그 19억 남게 되는 거야. 그럼 8억짜리에서 19억이 남으면 약 200%가 좀 넘죠. 2배 좀 넘는 게 남는 거지. 근데 그런 대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남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면 물가라는 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리고 이게 큰 배럴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런 건 좋잖아. 장점을 오고 250을 다 주면 좋고 잘 단골 부동산을 정해가지고 잘 팔아주는 데가 있어. 어느 집 가면 부동산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가 있어. 어떤 집 가면 잠만 자고 있잖아, 할아버지가. 이 땅 팔려요? 이 동네 땅 안 팔려요. 이 동네에서 왜 장사를 하시는 거야? 그런 아저씨 찾아가면은 못 파는 거야. 번쩍번쩍 그 광이 나야지. 그런 부동산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뒤로 가면 새길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양쪽 길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 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설사 저 내려온 도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내려온 도로가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려가 보면 꼬불꼬불하고 내려가거든. 그리고 기분이 나빴고 내가 이걸 얼마를 더 썼냐면 2억 9,500짜리를 5억 2천 썼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겁니다, 사람 마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면 지금 전품 금액이 4억 2천이거든요. 4억 2천만 쓰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걱정되니까 1억을 또 더 쓴 거 아니야, 제가? 요번에 다행히 1등을 했지만 이렇게 해놓고 또 떨어졌다 이게. 그때 후회는 굉장해요. 이 사람한테 굴복할 생각을 하면 또 달릴 다 달릴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해서 평소에 쓰는 것보다 2억을 더 썼다는 거. 투자의 심리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다행히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여기 땅을 사시겠다는 이유는 네. 대를 통해서 네. 신분 상승을 여기까지 시키는 그렇지. 신분 상승, 그렇지. 예. 앞 공장이 9명 붙었었어요, 그때. 근데 내가 걱정을 많이 했더니 앞에 중간 도로는 3명밖에 안 붙었었어. 그 예상이 틀릴 때가 또 많아요. 이런 걱정을 한 거야. 저 땅만 잡으면 뭐하나. 저 맹지 아닙니까? 나머지 다 우리 땅, 내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기 그만큼만 받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저거만 맹지 잡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나가지도 못하잖아. 저거야말로 맹지란 말이야. 그렇게 장애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어. 일을 시작할 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 또는 그냥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전망만 보고 장애는 보지 않는 사람. 그게 어떤 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건 장애를 먼저 봐야 되고 저거 없으면 나 큰일이야. 그런 때가 있고 그것 같은 거 없으나 있으나 배짱대로 나가면 된다는 그것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희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장애를 보지 말라. 좋은 일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장애가 치명적일 때가 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장을 낙찰받아 놓고 내가 다시 살 때 잘 팔려면은 이 공장을 어떤 것을 좀 디벨롭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많이 준다고 그래야 돼. 부동산에다가. 많이 준다.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제가 혹시 건물을 손을 봐야 된다면 어떤 부분은 손을 대면은 좀 더 건물이 값어치가 올라갈까요? 그 공장은 그때마다 겉에가 허락하면 또 겉에를 또 칠해야 될 때도 있고. 난 여기 오자마자 한 얘기가 또 내려온 도로를 좀 넓히겠다 그 얘기했잖아. 내가 가슴에 딱 걸렸던 게 그 좁은 거였어요. 공장은 뭐냐면 도로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는 도로가 좀 부잡다. 큰 차가 내려오기 힘들다는 우려가 들잖아. 내 눈에는 그게 제일 먼저 띄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한 패턴을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때 가서 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뭐지? 사장님, 여기 감정평가 안에 호이스트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개인 건데 그 지역 밑에는 건물주하고 상관도 없는데. 근데 이거거든요? 호이스트 크레인. 이 개인 건데 그 임대생 건데 이럴 수가 있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감정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거 뜯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임대 들어온 사람 건데. 근데 이게 같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뜯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3톤짜리 2개. 예. 이거 저기 3톤 써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건데 왜 공장 거하고 아닌데 왜 들어갔어? 이거 뭐야, 개인 뭐 건데. 법원에서 이렇게 잡은 거니까. 법원에서 잡은 게 아니겠지. 이게 감정평가서는 법원에서 감정을 의뢰를 해서 한 거거든요. 개인 임대 건데.
기타 부대 시설 일체 포함 일괄 매각. 아니, 부대 시설하고 기계하고는 틀리거든요. 이 개인 임대 들어온 거니까. 기계하고 부대 시설은 틀리지. 부대 시설은 건물을 보고 부대 시설을 하는 거지. 공장은 안에 딸려 있는 거 다 같이 매각이 돼도 그 다 임대돼 있는데 그건 안 들어가 3천만 원 있고. 잡혀갖고 일괄 매각이 된 건데. 네, 이게 저희가 포함돼서 낙찰을 받은 거라. 아니 개인 건데 그거 회사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거 하면 되나? 어쨌든 뭐 저희는 같이 샀으니까요. 법원에서 이게 저희는 다 같이 그럼 샀습니다. 가서 네. 랭킹을 한번 해봐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제 이번 물건이 2억 9천을 5억 2천을 썼다라고 할 때 기분이 나빠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제 단순히 감으로 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5억 2천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이게 전체 금액이 31억 가까이 되거든, 전체 금액이.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그냥 내 생각이야, 생각. 즉, 이 31억짜리를 5억이란 내가 5억을 썼잖아, 지금. 결국 보통 마음보다 1억 더 쓴 거란 말이야. 전번 금액이 4억 2천인데 나 5억 2천을 썼으니까 5억 2천을 쓴 건 1억을 더 쓴 거는 1억 때문에 전체 31억의 판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 물건을 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단점이 없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물건은 단점이 생기는 거거든. 그것이 1억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1억을 무조건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금액을 그냥 쓰자. 31억을 커버하자는 뜻이지. 그런 뜻으로 쓴 거야. 별 깊은 뜻은 없어. 현장에서 호이스트 도난 사건이 있을 뻔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주인이 사람이 괜찮아 보였는데 중얼중얼대 혼자서 막.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들으니까 뭘 다 뛰어간다는 거야. 자기들 보면 아예 마음에 뭐가 있었겠지. 미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기들 내가 볼 땐 감정가에 있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 감정서에 있다는 걸. 그 물건이 그랬대 넘어온 걸 알았을 것 같은데 뭔가 억울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떼어가겠다고 막 그러고 기계까지 갖고 와서. 그리고 우리가 좀 무슨 소리인가 몇 번 듣다가 설마 그 소리는 아니겠지 하다가 가서 확인을 했지. 그때 저거 자기 거라고, 자기 임차인 거라고, 내 임차인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자기 거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벌써 없이 한마디 했지. 이거 갖고 가면 절도다. 사진 다 찍었지. 못 갖고 갈 거야. 그럼 공장에서 그렇게 기계를 떼어가는 경우가 많나요? 많죠, 사실은. 기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위에 그 크레인 같은 건 간단하지만 그 기계 속에 뭐 컴퓨터도 있고 막 그런 거 중요한 거 많잖아요. 중요한 건 다 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어떻게 찾습니까? 자기가 점유하고 있을 때 빼간 걸 갖다가 증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찍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 그 경매를 받을 때 기계는 고물 상태로 인정하고 삽니다. 쓸만한 기계가 많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그 회사가 망했잖아. 망했을 때 이미 그 기계는 대부분 옛날 거거나 노후된 거란 말이야. 써먹을 데가 없어. 옛날엔 수출이 잘 됐어요. 베트남 같은 데로. 근데 요새는 베트남도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잘 안 사갑니다. 그래서 아예 그때는 그걸 고물 취급하고 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원에 감가 신청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누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을 받을 때 쓰레기를 조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쓰레기를 다 쳐야 되잖아. 그와 비슷한 논리로 거기서 도난 받은 건 내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주인이나 아니면 채권자가 그 기계를 지켜야 될 의무는 원래 없어요. 평가할 때 그 금액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켜야 될 의무가 지금 여기 경매 법에 보면 아무도 그 책임자가 없단 말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법원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가 자기 기계라고 챙겨놨다가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돼. 현재 현행법이 그래요. 근데 감정평가가 됐는데 떼갔는데 그냥 저희 책임이에요. 지금 억울해서 그러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저 안에 무슨 기계 컴퓨터 같은 게 비싼 게 있는데 그걸 가져갔다. 근데 우리가 이거 읽어봐도 저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 저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저 안에 쭉 다일돼 있어. 설명은 돼 있는데 그 비싼 컴퓨터 기계가 여기서 뭔지 잘 모른단 말이야. 또 그리고 이제 훔쳐간 걸 알아냈다. 어떤 거라고 알아냈다 하더라도 이걸 누가 갖고 왔는지 모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코이스트 같은 거는 눈에 딱 띄었잖아. 사진도 찍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 것들은 감액 신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걸로 절도죄로 걸려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법원이나 감정사에서는 책임지는 걸 내가 못 봤습니다. 법원이 진 적이 없어요. 법원은 진 적이 없어요. 이런 상태를 알고 경매를 마땅히 진행해라 이거예요. 알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게 고압적이죠, 사실은. 저건 법원 태도를 좀 고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가봐요. 우리 얼마나 관세 받습니까? 경매장 가면. 의자가 없으면 다 서 있어야 되고. 아니, 돈
몇 억씩 10억 더 비싼 것도 사가고 그러는 귀한 손님들 앞에서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건 고쳐져야 됩니다.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시끄러워요 그러고 서비스 정신이 경매직에도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저 뭐 마음대로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